대기업 회장의 서사 강도연의 길. 비밀의 시작.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눈이 내리던 그날 한빛은 조용히 병원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강도현. 그러나 그 이름은 세상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강신그룹의 회장 강태준이었다. 냉철한 경영자이자 완벽한 가정의 가장으로 알려진 인물. 그러나 그 완벽함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 한빛은 그의 비서였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세상에 알려질 수 없었다. 이 아이는 세상에 나올 수 없어. 회장은 단호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평생 책임지겠어요. 하지만 아이는 내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빛은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을 떠났다. 그날 이후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다. 가난 속의 빛. 한빛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단칸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가진 것은 거의 없었지만 그녀는 아들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텼다. 도연은 그런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그의 어린 시절은 결핍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어머니는 늘 말했다. 도연아, 세상은 냉정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 도연은 그 말을 믿었다. 초등학교 시절 그는 친구들보다 일찍 세상을 배웠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관찰하며 왜 어떤 가게는 손님이 많고 어떤 가게는 텅 비어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이미 경제를 이해하고 있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는 신문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 학원 청소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어머니는 병약했지만 늘 미소를 잃지 않았다. 도현은 그런 어머니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았다. 청춘의 도전. 고등학교 시절 도현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밤새 공부했다. 동시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고 팔며 용돈을 벌었다. 친구들이 게임을 할 때 그는 시장의 흐름을 읽었다. 첫 번째 성공. 겨울이 끝나갈 무렵 강도연은 낡은 사무실에 불을 켰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뜨거웠다. 벽에는 로지엑스L OGIEX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직접 손으로 쓴 회사의 첫 간판이었다. 그의 옆에는 단 3명의 동료가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들이었지만 모두 불안했다. 투자금은 거의 바닥났고 사무실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새벽까지 코드를 수정하고 물류창고를 직접 찾아가 데이터를 수집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야.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시스템이야. 그의 말에 동료들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로지엑스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반의 물류 최적화였다. 당시만 해도 AI는 낯선 개념이었고 물류업계는 여전히 수작업 중심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확신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데이터가 대신할 수 있다면 세상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거야. 그는 전국의 물류센터를 직접 돌며 현장의 문제를 파악했다. 트럭 기사들과 함께 새벽 도로를 달리고 창고 관리자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들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다.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는 거야. 며칠 밤을 새운 끝에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됐다. 그러나 문제는 투자였다. 수많은 벤처 캐피털을 찾아갔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물류는 돈이 안 됩니다. AI는 아직 시기상조예요. 그런 말들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견 유통업체의 대표가 도연의 발표를 듣고 말했다. 젊은이, 당신 눈빛이 마음에 드는군. 한번 써보지.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로지엑스의 시스템은 그 회사의 물류망에 도입되었다. 첫 한 달 물류비가 12% 절감되었다. 2달째에는 20%. 업계가 술렁였다. 언론은 AI가 물류를 바꾼다는 제목으로 도연을 조명했다. 그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들뜨지 않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성공의 기세를 타고 로지엑스는 대형 유통업체들과 계약을 맺었다.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직원 수도 3명에서 50명으로 늘었다. 사무실은 더 넓은 곳으로 옮겨졌고 벽에는 혁신은 불편함에서 시작된다라는 문구가 걸렸다. 하지만 성공의 그림자도 함께 찾아왔다. 경쟁사들이 기술을 베끼기 시작했고 내부 직원 중 일부는 비밀을 유출했다. 도현은 배신과 음모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코드가 아닙니다. 우리의 철학이에요. 기술은 따라할 수 있어도 철학은 훔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직원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 무렵 도현은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현아, 이제 내가 세상에 이름을 남겼구나. 그는 눈물을 삼켰다. 아직 멀었어요, 어머니.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며칠 뒤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이 끝난 후 도현은 사무실로 돌아와 불 꺼진 공간에서 홀로 앉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 회사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세운 거예요. 세상에 빛을 주는 기술을 만들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강해졌다. 로지엑스는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 진출했다. 일본, 싱가포르, 독일의 물류 기업들이 그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도현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젊은 혁신가로 불렸다. 그의 하루는 늘 전쟁 같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데이터를 검토하고 오전에는 회의를 주재했다. 오후에는 투자자 미팅, 밤에는 개발자들과 함께 코드를 수정했다.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다. 강 대표님, 이렇게까지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누군가는 세상을 바꿔야 하잖아요. 저는 그걸 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말은 기사 제목이 되어 전국에 퍼졌다. 사람들은 그를 청년 혁신가라 불렀다. 하지만 도현은 알고 있었다. 진짜 성공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말,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를 마음속에 새기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의 눈앞에는 더 큰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이제 막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출생의 폭로. 봄비가 내리던 오후 강도현은 회의실 창가에 서 있었다. 로지엑스의 본사는 이제 국내 최고 수준의 스마트 빌딩으로 성장해 있었다. 수백 명의 직원이 그의 이름을 신뢰했고 언론은 그를 대한민국 혁신의 상징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일어났다. 그날 오전 한 경제 전문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대표님, 오늘 오후에 기사 하나가 나갈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게 예일 것 같아서요. 도현은 잠시 멈칫했다. 무슨 기사입니까? 대표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신그룹 회장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순간 그의 손끝이 떨렸다. 기자의 말은 너무도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이 숨어 있었다. 몇 시간 뒤 인터넷 포털의 메인 화면에는 굵은 제목이 떠올랐다. 로지엑스 CEO 강도현, 강신그룹 회장의 숨겨진 아들. 세상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언론은 그의 과거를 파헤쳤고 방송사들은 그의 사진을 내보냈다. 사생아, 비밀의 후계자, 재벌가의 숨겨진 피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도현은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바라보았다. 직원들은 술렁였고 투자자들은 전화를 걸어왔다. 대표님, 사실입니까?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 하늘 아래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빗물 속에서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늘 말했다. 도현아, 내가 누구의 아들이든 상관없어. 넌 너 자신이야. 그 말이 귓가에 울렸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올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이 아이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나는 믿는다. 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음 날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수많은 마이크가 그의 앞에 놓였다.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저는 강신그룹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제 인생은 그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저는 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고 저는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로지엑스는 누구의 돈으로 세운 회사가 아닙니다. 제 손으로 제 팀과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기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메모를 멈췄다. 저는 제 출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능력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제 방식으로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누군가의 박수가 들렸다. 그 박수는 점점 커졌고 결국 모든 기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은 바뀌었다. 강도현 숨겨진 아들이 아닌 스스로 일군 청년 기업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잊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여전히 그를 공격했다. 재벌의 피가 결국 성공을 만든 것 아니냐? 그의 도덕성은 의심스럽다. 그는 그런 기사들을 조용히 읽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궁금해하지만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한다. 며칠 뒤 그는 강신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곳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강태준 회장이 있었다. 도연아.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되었구나. 내 아버지.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그래야 한다. 내 어머니가 그걸 원했을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회장은 손을 내밀었다. 미안하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도현은 그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병원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봄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다. 그는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세상이 알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을 키웠는지.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표정은 평온했다. 그날 이후 도현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출생을 감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재벌의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주가는 다시 올랐고 로지엑스는 더 큰 신뢰를 얻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비밀의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일군 혁신가로 불렸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사무실 불을 끄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의 눈빛은 다시 불타올랐다. 세상은 그를 시험했지만 그는 그 시험을 통해 더 단단해졌다. 그의 출생은 비밀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진실이었다. 재벌가의 그림자. 강도연의 출생이 세상에 알려진 지 몇 달이 지났다. 언론의 관심은 점차 잦아들었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세상은 그를 스스로 일군 청년 기업가로 다시 보기 시작했지만 강신그룹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룹의 합법적인 후계자 강민석. 그는 강태준 회장의 장남이자 어릴 때부터 후계자 교육을 받아온 인물이었다. 완벽한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언론 앞에서는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도현의 존재가 드러난 순간 그의 세계는 흔들렸다. 그 녀석이 우리 집안의 피라고. 민석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인정하셨다고요?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그의 분노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위협이었다. 도현의 회사 로지엑스는 이미 그룹의 핵심 계열사보다 더 큰 시장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다. 언론은 로지엑스, 강신그룹을 넘어설까?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민석은 이를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비밀리에 그룹의 홍보팀과 언론사를 움직였다. 로지엑스의 기술은 표절이다. 강도현 내부 거래 의혹.
AI 시스템 개인정보 유출 논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터졌다. 도연은 침착했다. 그는 모든 비난을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우리가 만든 기술은 투명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공개하겠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스템의 구조를 직접 설명했다. 기술자 출신 CEO다운 자신감이었다. 하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투자자들이 흔들렸다. 일부 대기업이 계약을 취소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이 퍼졌다. 그날 밤 도연은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세상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줄은 몰랐어요. 그때 문이 열렸다. 그의 오른팔이자 공동 창업자인 박진우가 들어왔다. 대표님, 이건 단순한 언론전이 아닙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민석이겠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룹 내부에서 정보가 새고 있습니다.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응합시다. 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진실로 싸워야 합니다. 며칠 뒤 도연은 로지엑스의 모든 기술 자료를 공개했다. 특허, 알고리즘, 개발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다. 세상은 놀랐다. 이런 CEO는 처음이다. 숨길 게 없다는 자신감. 여론은 다시 도연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민석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룹의 자금을 이용해 로지엑스의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 결국 그 회사를 내 손에 넣겠다.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도연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막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가 우리 회사를 사들이면 결국 우리 기술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차이를 알게 되겠죠. 며칠 후 민석은 로지엑스의 주식을 15%까지 확보했다. 언론은 다시 떠들었다. 형제의 전쟁 시작. 강신그룹, 로지엑스 인수 초읽기. 하지만 도연은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지주 회사를 설립했다. 로지엑스의 핵심 기술과 특허권을 모두 그 회사로 이전시킨 것이다. 민석이 사들인 주식은 껍데기뿐이었다. 민석은 분노했다. 그 녀석이 나를 속였어. 그러나 이미 늦었다. 도연은 언론 앞에서 담담히 말했다. 우리는 기술로 싸웁니다. 권력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세상을 움직였다. 사람들은 그를 정의로운 경영자로 불렀다. 반면 민석은 탐욕스러운 후계자로 비춰졌다. 그 무렵 병상에 있던 강태준 회장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도연을 불러라. 며칠 뒤 도연은 병실 문을 열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도연아, 세상이 너를 시험하고 있구나. 내 아버지. 하지만 저는 제 방식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민석은 어릴 때부터 권력을 배웠고 너는 세상을 배웠구나.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알겠다. 누가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하는지. 그 말은 도연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저는 강신그룹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회사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이끌 자격이 있다는 증거다. 그날 밤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음 날 세상은 그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인물이 모였다. 재계 인사, 정치인, 언론인들까지. 그러나 그날의 주인공은 단 한 명이었다. 강도현.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헌화했다. 민석은 그를 노려보았지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뒤 그룹의 이사회가 열렸다.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강신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강도연을 지명한다.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조작이야. 인정할 수 없어. 그러나 이 사진들은 침묵했다. 모두 알고 있었다. 회장이 생전에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제 욕심이 아닙니다. 저는 이 회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업으로. 그의 말은 단호했고 진심이었다. 그날 밤 그는 본사 옥상에 올라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군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숨겨진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재벌가의 그림자 속에서 스스로 빛이 된 사람이었다. 회장의 자리. 강태준 회장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강신그룹 본사 건물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폭풍이 숨어 있었다.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된 이후 그룹 전체가 술렁였다. 차기 회장은 강도현. 그 한 문장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권력의 질서를 무너뜨렸다. 이사회는 긴급히 소집되었다. 회의실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였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다. 도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의 앞에는 강민석이 앉아 있었다. 민석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현은 그룹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부인입니다. 아버지의 감정적인 판단일 뿐이에요. 이사회장은 침묵했다.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방향? 민석이 비웃었다. 너 같은 신생 기업가가 이 거대한 그룹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나? 이 그룹이 왜 정체되어 있는지, 왜 젊은 세대가 외면하는지 저는 압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강신그룹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해낼 수 있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강 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연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 첫째, 그룹의 모든 계열사에 디지털 전환을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내부 거래를 없애고 투명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직원 복지를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바꾸겠습니다. 그의 발표는 단호했고 논리적이었다. 이 사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은 이를 악물었다. 그럴듯한 말이군.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앉는 순간 그룹은 혼란에 빠질 거야. 혼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만 저는 그 혼란을 기회로 바꿀 겁니다. 그날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결국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도현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다음 날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다. 강도현 강신그룹의 새 회장으로 공식 취임. AI 혁신가에서 재벌 회장으로 새 시대의 리더 등장. 그날 오후 도현은 본사 45층 회장실에 들어섰다. 벽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잠시 그 앞에 섰다. 아버지, 이제 제가 이 자리를 맡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처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책상 위에 오래된 서류들을 치우고 대신 어머니의 사진을 올려두었다. 이건 어머니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날 저녁 그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강신그룹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이름에 기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행보는 파격적이었다. 그는 임원진의 절반을 교체하고 젊은 인재들을 과감히 발탁했다. 능력으로 평가받는 조직을 만들겠다. 그의 선언은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했다. 회장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직원 누구나 그를 찾아올 수 있었다. 그는 직접 현장을 돌며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회장이 아니라 동료로서 듣겠습니다. 그 말은 곧 그룹의 새로운 문화가 되었다. 하지만 변화에는 저항이 따랐다. 일부 구계열사 임원들은 그를 비난했다. 젊은 회장이 회사를 망치려 한다. 이건 혁신이 아니라 무모함이다. 그들은 비밀리에 민석과 손을 잡고 내부 반발을 조직했다. 도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면으로 맞섰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뒤처집니다. 저는 그들을 설득하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막는다면 떠나야 합니다. 그의 단호함은 곧 결과로 이어졌다. 6개월 만에 그룹의 매출은 20% 상승했고 해외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보였다. 직원 만족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기업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곳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제품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젊은 세대는 그를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렀고 언론은 강신그룹의 부활이라 칭했다. 그러나 도연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민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해외로 나가 새로운 자금을 모으고 있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도현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본사 옥상에 올라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었고 그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이 자리는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제가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그 진심으로.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겨진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새로운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마지막 행보 진심의 유산. 그로부터 3년 후 강신그룹은 세계 10대 혁신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도현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재벌 회장이 아니라 AI 혁신가 출신 리더로서 전 세계 경영대학의 교재에 실렸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었다. 민석이었다. 그는 해외에서 새로운 자금을 모으며 강신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도현은 그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직접 만나기로 했다. 마지막 대면. 도쿄의 한 고층 빌딩 옥상. 겨울에 찬 바람이 불어왔다. 민석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내가 이긴 줄 알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도현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형, 이건 이기는 싸움이 아니야.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사람이지 자리가 아니야. 민석은 비웃었다. 이상주의자 흉내는 그만둬. 세상은 돈으로 움직여. 그래,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사람을 결정하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가방에서 한 서류를 꺼냈다. 이건 형이 만든 비자금 계좌 내역이야. 이미 검찰에 제출했어. 하지만 아직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어. 형이 직접 돌아와 정리한다면 나는 형을 끝까지 막지 않겠어. 민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살리려 하지? 형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나의 형이니까. 그날 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떠났다. 며칠 후 그는 자진 귀국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언론은 충격에 빠졌지만 도연은 기자회견에서 단 한마디만 남겼다. 책임을 지는 용기, 그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새로운 길. 민석 사건 이후 도연은 그룹의 구조를 완전히 개편했다. 그는 강신재단을 설립해 인공지능과 윤리, 지속가능한 기술을 연구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발전시켰다.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돕는 것이다. 그의 철학은 전 세계 기업가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매년 신입사원 교육 첫날 직접 강단에 섰다. 이 회사는 꿈꾸는 사람들의 집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우리가 성장하는 언어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실패한 프로젝트 팀을 해고하지 않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재구성해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그 결과 강신그룹은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기업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어머니의 약속. 어느 봄날 도연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말한 진심으로 경영하라는 뜻을. 그는 묘비 앞에 작은 봉투를 올려두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편지가 있었다. 도현아, 세상은 언제나 변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진심이 세상을 바꾼다. 그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이제 그 진심을 세상에 남기겠습니다. 마지막 연설. 그의 마지막 공식 일정은 세계 지속가능 경영 포럼이었다.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그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다. 저는 기술로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만든 AI는 인간의 손끝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손끝이 따뜻할 때 기술은 희망이 됩니다. 저는 그 희망을 믿습니다. 청중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날 이후 그는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유산. 몇 년 후 강신그룹은 도현의 이름을 딴 도현혁신센터를 설립했다. 그곳에는 그의 철학이 새겨진 문구가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방영되었다. 젊은 창업가들은 그를 21세기의 진심 경영자라 불렀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신입사원이 본사 로비의 동상 앞에 섰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회장님, 저도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겠습니다. 그 순간 로비의 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그 빛은 마치 도현의 미소처럼 따뜻했다. 에필로그. 도현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의 이름은 기업의 역사 속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기술의 미래 속에 남아있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가 만든 새로운 시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